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힘든 순간, 괴로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너무 힘들고 막 진짜 힘들어서 미칠 것 같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데 이유를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도 맥락 따라 다를 텐데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꼭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준이 정신 나간 생각, 미친 기준, 터무니없는 경우인데 이걸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보편적으로 이게 심지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어떤 팩트라고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를 따져보면은 그냥 애초에 이건 정신 나간 생각이었거든요. 애초에 정신 나간 생각인데 내가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이게 정신 나가지 않고 이게 되게 올바르고 되게 당연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미칠 수밖에 없어요.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그런 정신 나간 생각 1, 2, 3위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1, 2, 3위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제가 그냥 꼽아 본 거예요. 이제 3위는 뭐냐면은 공짜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되게 공짜를 쫓아요. 왜냐면 너무 달콤하거든요. 인풋이 0인데 아웃풋이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뭐죠, 여러분? 무한대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미친 개념입니다. 공짜는 진짜로 말 그대로 미친 개념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사람 환장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렇게 반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진짜로 누군가한테 아무 대가 없이 뭔가 이렇게 받은 경우가 있다. 이건 진짜 공짜다. 이렇게 댓글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는 공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개인의 기준에서. 근데 이거는 관계로 봐야 돼요. 그 사람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는 공짜가 없는 거죠. 그거는 공짜라고 부르면 안 되고 상대방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 사람 여러분들한테 어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무언가를 줄 거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해본 게 없겠죠. 그래서 공짜라고 느끼겠죠. 근데 관계의 기준에서는 이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뭘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람 그건 사정이고 나는 진짜 공짜라고 생각한다. 그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뭐 이기적인 사람들도 더러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이기적이지가 않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냐? 그래서 여러분 상호성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받죠? 그러면은 뭔가를 이렇게 받았을 때 되돌려주는 거, 뭔가 이렇게 성사되는 걸 보면은 뭔가를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성사되는 확률, 뭔가 이렇게 돌려주는 확률은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공짜가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상호성의 법칙이 있거든요. 뭐 사실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은 이게 내가 뭔가를 줬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 사람들한테 이거 뭔가를 나누다 보면은 나한테 되돌아온다는 거 아는 사람은 좀 뭔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그 어떤 공통의 부가가치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랑 함께 나누고 그다음에 좀 이게 전략적이고 비즈니스맨들은 내가 이거 결국엔 뿌리면은 지금은 뭐 건바이 건으로는 내가 마이너스인 것 같지만 총 합으로 보면 결국엔 내가 이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실패의 비용, 내가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계속 주죠. 그다음에 조금 하나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공짜가 있다고 착각하는 되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에요.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시간이 거대한 부가가치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을 주고 있으면서 내가 시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뭔가를 주고 있는데 뭔가를 전혀 주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정신 나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제일 비싼 게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거는 여러분 각자의 시간입니다. 왜냐면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아요. 근데 돈 열심히 한다고 돈 열심히 하면은 돈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또 돈을 못 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되게 안티프라질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내 시간을 되게 밀도 있게 쓰고 내 시간을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쓰죠. 그것만큼 여러분
뭔가 보장된 게 없어요. 왜? 내 시간 내가 온전하게 집중하고 내가 공부하고 누리고 어떤 사람과 더 사랑하고 이런 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대기업, 업자들, 뭐 정말로 프로페셔널 비즈니스맨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든 여러분 이 앱 같은 거 개발할 때 서비스 같은 거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유튜브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 리텐션입니다. 시청 지속 시간이에요. 그게 뭐죠?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냐? 이게 전쟁입니다. 근데 몰라요. 내 시간 귀한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내 시간 귀한 줄 알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내 시간 귀한 줄 몰라요. 그러니까 공짜가 있다고 철석같이 믿는 거야. 아, 이거 공짜네? 아, 나 이거 해야지. 공짜네? 이거 받아야지. 공짜네? 이거 듣고 있으면 뭐 준다네? 아, 이거 해야지.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깨알같이 PDS 다이어리를 저희 걸 또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뭐 PDS 다이어리 써보시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거 굳이 안 써보셔도 좋다고 제가 말씀하셨죠. 데일리 리포트를 한번 써보세요.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를 하는지 압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이게 좋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영상, 그러니까 이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관련 영상, 토탈 영상을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총 뷰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 중복 빼고 예를 들어 제가 데일리 리포트 줬습니다. 여러분 뭐 굳이 PDS 다이어리 아니니까 뭐 수첩이든 노트든 A4 용지든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영상에 이제 총 뷰수가 예를 들어 한 200만 뷰라고 할게요. 2만 명도 실천 안 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20만 명 해봤다고 칠게요. 근데 그거를 뭔가 충분히 뭐 66일, 뭐 습관이 되는 시간 66일, 아니면 뭐 1년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한 기간 동안 이걸 완주한 사람은 여러분 제가 볼 때 1% 미만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경쟁력을 얻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3위입니다. 3위. 3위는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공짜가 있다고 믿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운도 실력이다. 이거는 제가 한 5번, 10번 사이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이렇게 반성하는 겁니다. 제가 6년 전, 7년 전, 뭐 8년 전 페이스북 포스팅에 뭐라고 썼었냐면은 한 번은 운이다. 두 번은 실력이다. 한 번은 실수다. 두 번은 실력이다. 이렇게 써놓고 멋있는데 혼자 막 취했었어요. 왜냐면은 한 번은 운이다. 두 번은 실력이다 말은 많은데 그걸 좀 확장해서 한 번은 그거 이제 실수다. 근데 두 번은 실력이다. 이것까지 완성을 시키면서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다 완성했다고 되게 뿌듯했었는데 여러분 운의 영역에서는 한 번도 운이고 두 번도 운이고 세 번도 운이고 네 번도 운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계에서 블랙스완이 출현하는 게 여러분 전형적인 운인 거거든요. 그래서 운을 통제할 수는 없고 운에는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운이 있고 불운이 있죠. 결국 이거에 대응하는 거는 뭐다? 안티프레질밖에 없다. 제가 최근에 이제 머니맵 영상에서 안티프레질이 무엇인가 되게 아주 쉬운 예시로 한번 20분 동안 설명해 드렸는데 이 복잡계에서 여러분이 살아남는 가장 최적의 전략은 안티프레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또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머니맵 영상을 찍으니까 내가 주식을 잘하는 거, 뭐 실력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100% 실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개별 종목을 사서 많이 벌었어요. 그럼 뭐 다음에도 또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되죠? 그럼 언젠가는 또 잃을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게 계속 100% 반복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복잡계이기 때문에. 너무 운이 난무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철석같이 내 실력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 시장 평균 수익률의 복리를 못 이긴다니까요. 은행 금리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잘 없어요. 뭐 아주 극소수 있겠죠. 운이 좋은 사람들이죠. 뭐 공부도 많이 해서 전략도 잘 짰고 그러니까 되게 안티프레질하게 뭔가를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투자는 자산 배분, 뭐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아니면 뭐 지수를 분할 매수하는 것. 이 정도가 가장 안티프레질한 거예요. 안티프레질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빨리 벌고 싶거든요. 나는 다를 것 같거든요. 나는 운의 영역에서 나는 운이 좋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예? 나만 운이 좋을 것 같거든요. 나는 뭔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딸 것 같고 나는 벌 것 같거든요. 착각입니다. 운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운도 실력이다. 열심히 하면 운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운의 정의가 뭐냐면은 그냥 운은 통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운도 실력인데 이 예를 들어 뭐 이 불운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거기를 따져 봤을 때 내가 풀해질한 요소가 있었겠죠. 그거를 반성하고 그거를 보완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유기적 어떤 네트워크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진짜 재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굳이 재수 없는 건데 이게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자책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반대로 뭔가 운이 좋은 거거든요. 그럼 나 잘났다고 뭔가 나댈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양쪽 측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운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운 절대 실력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지 않게 SNS에서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운도 실력입니다. 운을 뭐 여러분 뭐 막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가져올 방법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안티프레질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 제가 이 1위 이거 1위 찍고 싶어서 이 영상을 사실 찍은 거거든요. 이 빌드업을 한 거거든요. 1위는 뭐냐면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오늘 좀 근데 고급 강연 갑니다. 고급 버전이에요. 그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맞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지. 근데 모두 하면 여러분 굉장히 큰 범주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모두라는 거는 여러분 조금만 있어도 그 사람들 다 만족 못 시킨다는 말도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말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좀 이제 오늘 하이 레벨인데 하이 레벨 인간관계론인데 뭐냐면은 직장에서 여러분 또라이 만나는 것만큼 특히 상사가 또라이인 경우인 것만큼 동료 직원이 또라이인 것도 굉장히 힘든데 상사가 또라이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사람이 악해, 못됐어, 나쁜 짓도 많이 해. 그다음에 날 정말로 업무 상관없이 괴롭혀. 그런 사람을 만족시킬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이거는 완전히 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난 건 운이지만 이거는 내가 극복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직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이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댓글로도 너무 자주 보고 그런 사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자기 개발을 해서 이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이게 행운이 불운이 되는 경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운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지원자 자체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 서류 면접으로 이렇게 뭔가 걸러낸다? 100% 여러분의 실력을 알아볼 방법이 없어요. 운이 반입니다. 내가 대기업에 내 실력보다 누가 봐도 내 실력보다 뭐 대기업 들어가는 게 사실 뭐 말도 안 되게 높은 건데 들어갔어요. 운이 좋아서. 삼성 다닐 때도 그런 친구들 이렇게 종종 보이거든요. 그 친구들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불운이 발생합니다. 왜? 내 실력 때문에 내 실력이 부족해서 힘들거나 또라이 상사를 만나서 힘들어요. 도저히 회사에서 못 버티겠어. 이직을 해야 돼. 근데 내 실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미 받던 월급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눈을 낮춘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내가 내 실력에 맞게 뭐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녔을 때는 뭐가 있죠? 그다음에 심지어 나는 원래 중견기업 갈 실력이었는데 좀 운이 없어서 중소기업 갔어. 이런 분들은 이직을 트라이 해보면은 중견기업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뭔가 심층 면접에 가보면 실력은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운이 인생에서 난무하는 겁니다. 난무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이 힘들게 한다? 그거는 사실 뭐 그거를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양쪽을 다 봐야 되죠. 근데 내가 메타인지가 낮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부족한 거고 내가 못난 건데 그렇게 착각을 해버리면 여러분 진짜 인생 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그냥 올바른 피드백을 주고 있는데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옮겨보면은 또 힘들겠죠. 여기 옮겨봐도 또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메타인지 높은 상태에서 이 전제 조건이 꼭 있어야 됩니다. 내 직장 상사가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를 너무 힘들게. 그럼 이직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여러분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크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하러 가볼게요.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거는 되게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과의 관계는 행복해야 된다.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각보다 이런 경우는 적기 때문에 왜냐면 가족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디폴트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티격태격해도 결국에는 양보하고 뭔가 이해하고 심지어 막 이렇게 막 뭐 궁시렁궁시렁하면서 싸워도 그래도 쭉 가요. 그다음에 또 막상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엄마 아빠랑 궁시렁궁시렁하고 뭐 누나랑 뭐 형이랑 뭐 동생이랑 궁시렁궁시렁 했어도 뭐 그 사람 막상 힘들면 또 걱정돼요. 한 이런 경우가 뭐 사실 80% 넘을 것 같은데 가족 자체가 내 인생의 고통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힘드냐면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모두에는 가족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저는 되게 행복한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생각을 한 7-8년 전까지는 전혀 해보지 못했는데 왜냐면 저도 뭐 우리 누나랑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맨날 화해하고 또 뭐 되게 짧은 순간이지만 또 행복한 순간도 있었거든요, 누나랑. 그러면서 또 이제 누나도 애 낳고 저도 애 낳고 하니까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서 옛날보다는 더 친해졌거든요. 근데 이게 가족이 지옥인데 이거를 생각보다 가족이니까 내가 이거를 안고 가야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 지옥을 내 능력 밖의 일인데 이걸 떠안고 가다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죠. 왜냐면 피가 여러분 섞였다는 거는 굉장한 이거는 유대 정도가 아니라 뭐 느슨한 유대, 중간 유대, 강한 유대가 아니라 제일 세상에서 강한 유대입니다. DNA가 똑같다는 거는. 어? 정말로 이건 강한 유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끊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뭐 5에서 10% 정도는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겠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이 얘기 듣고 가족은 또 한 번 정도, 2번 정도는 다시 고려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없나? 어? 근데 그것까지 고려했는데도 가족이면 여러분 이미 많이 고려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뭐 가족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가족보다는 여러분 삶을 우선순위로 두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렇게 유튜브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예요. 다 옛날에는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렇게 초창기 할 때는 이렇게 악플 달리고 뭔가 제 의견에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면은 막 화끈화끈거리고 그다음에 제가 보편적으로 좋은 얘기를 했는데 반대되는 얘기가 달리면은 막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되게 보편적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5% 10%는 가족이 지옥일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는 얘기를 달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그게 옛날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미친놈아 모르면 닥쳐라 이렇게 악플을 쓸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몰랐어요. 내 생각이 모두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완전 미친 생각에 빠졌어요. 진짜 그런 게 빠져서 산 게 꽤 오랜 기간에 그렇게 오랫동안 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깨닫고 나서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가끔 그런 댓글이 달린다니까요. 이런 좋은 영상에도 요즘에 이제 싫어요가 안 보이지만 요즘에 이제 악플은 그래도 보이잖아요. 이런 좋은 영상에도 싫어요가 찍히고 악플이 달리는 거 보면은 누가 나한테 한마디 뭐라 그랬다고 다 2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한마디 뭐라 그랬다고 나 뭔가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겠구나.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도 많고 나랑 다른 사람도 많구나. 이런 댓글이 되게 종종 자주 달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여러분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해요. 그럼 거기에 또 뭔가 악플이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반대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기업인이 뭔가 이제 주식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 배댓이 뭐라고 나왔냐면은 뭐 그릇이 작은 새끼 막 이런 식으로 달렸어요. 뭐 돈도 많이 벌었지만 기부는 안 하는 놈. 이렇게 달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 나쁜 기사니까 그 사람한테 지금 나쁜 의견을 다는 게 보편적인 지금 맥락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기부 국어라는 게 제일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고 그게 배댓이에요. 또 그 대댓글에서.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 만족시킬 수는 있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꾸 있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되게 큰 범주만 생각을 하는데 되게 작은 범주들 있잖아요. 직장 상사와의 인간관계, 가족과의 인간관계, 친구와의 인간관계. 여러분 친구와의 인간관계 뭐 우리의 우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여러분 우정 약한 게 사실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우정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은
뭐 그거예요. 여러분이 의도치 않게 시작된 우정이 사실 여러분 인생의 80% 겁니다. 3학년 5반의 내 옆자리, 3학년 4반에서 나랑 축구를 같이 좋아했던 친구,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3반,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회계과, 이렇게 해서 그냥 자주 보다 보니까 그냥 친하게 지낸 거지. 왜냐면 친하게 지내려면 가치관도 공유가 돼야 되고 합리적 토론도 돼야 되고, 그다음에 비밀도 한두 개 공유하면 더 돈독해지거든요. 아닌 경우가 그냥 태반이거든요. 근데 다 오해하는 거예요. 내 친구도 다 만족시킬 수 있고 세상에 우리는 다 열심히 노력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결국에는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양성이 점점 그 다양한 정도가 줄어들면 그 시스템은 결국에는 붕괴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더라도 반대되는 의견은 꼭 나와야 되는 게 좋은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많이 봐요. 저는 왜냐하면 반대되는 의견을 많이 달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사람들한테 제시하면은 막 되게 막 발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여러분, 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공짜를 믿는 경우. 그건 진짜 공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였죠? 운을 통제할 수 있다. 운도 실력이다. 진짜 미친 생각이죠. 세 번째는 뭐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 절대 모두 만족 못 시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요번 주에 딱 그냥 좀 체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것만 체화하셔도 저는 솔직히 뭐라 그럴까? 인생에서 행복도가 한 50%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냥 이거에서 이제 좀 파생되면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못 만족시키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건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다른 거를 인정해줄 수는 있지만 존중해줄 거는 좀, 이거는 뭐 이렇게 100%까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른 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기준에서 우리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좀 해악이다. 이게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인정이 아니라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이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결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어떤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면 한 명 때문에 시스템이 붕괴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다 이렇게 100%를 찾거든요. 자본주의가 여러분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치주의가 완벽합니까? 잘못된 판결도 있고 진짜 나쁜 놈인데 형량 덜 받는 놈들도 나오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보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00%는 없습니다. 최선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곱씹어 보셔도 인생 퀄리티가 확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회의를 하러 서울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는 서울 갔다 와서 또 이제 머니맵 영상을 찍을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